네, 가장 핫한 기업과 산업 이슈 짚어봅니다. 두 번째 코너, 이 코너 주제부터 알아보죠. 알려주세요. 네, 바로 K-뷰티. K-뷰티입니다. 네, 딱 뭐 느낌이 오는데 네. 권혁준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네. 한국 브랜드를 탐내는 해외 기업들도 많아지고, 물론 이제 유튜브나 제 주변도 보면 한국 화장품에 엄청 열광적이기는 네. 하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로레알 그룹, 네. 이거 엄청난 역사적인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국내 브랜드를 인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아마 뭐 뷰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고온세상 코스메틱을 네. 이제 인수 계약을 했죠. 근데 이게 고온세상 코스메틱을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그 미그로스 네. 스위스 유통그룹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자회사로 이제 고온세상 코스메틱을 두고 있고 거기에 있는 브랜드가 바로 이제는 여러분께서 이제 아시는 닥터지이거든요. 네. 닥터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제 기초 화장품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수분이 좋다 뭐 이렇게 네. 유명하죠. 착 달라붙는다. 네. 뭐 이런 표현을 갖고 있을 정도로 사실상 인기, 국내 내외로 인기를 맞아요. 갖고 있는 네.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국적 기업이 탐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징이 2003년도였죠. 이제는 그 피부과 전문의 안건영 박사가 네. 만든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소문에 이제는 피부과 전문의가 만든 제대로 된 화장품 이렇게 그러면 또 이제 혹하거든요, 여성분들은. 포지션이 딱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을만하다. 이런 포지션이 돼 있다 보니 이제 국내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이제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로레알의 전략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2018년도에 시리컨셉 아이즈라는 이제는 우리나라의 네. 이제 스타일 난다죠. 네. 브랜드를 인수한 이후에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이제는 브랜드를 인수한 케이스거든요. 로레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소비자 중심의 네. 이제 화장품 라인업을 이제 구축을 하겠다라는 이제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리컨셉 아이즈가 이제 색조 네. 그리고 좀 유명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인수는 아무래도 기초 화장품에서 라인업을 더 강화시키는 이런 점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보겠고, 그러면 이제 대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뭐 로레알이라는 다국적 기업의 그 유통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또 좋은 화장품 브랜드가 또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보니까 저는 서로 윈윈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외국의 어떤 뷰티 기업은 콧대도 일명 콧대도 높고 네. 사실 아시아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잖아요. 오히려 아시아에서 그 서양의 화장품을 많이 사는 추세였고 맞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보니까 올해 국내 화장품 기업 M&A 사례가 알려진 것만 한 15건 정도가 되는데 이런 추세가 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까요? 기술력의 문제일까요?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에 워낙 그 ODM 기업이 좋잖아요. 한국 좋아요. 콜마라든지. 맞아요, 좋아요. 그리고 화장품이 실제로 가격 대비가 아니라 네. 자체가 좋아요. 예, 코스메틱이라든지 한국 콜마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ODM 기업들이 워낙 또 잘 만듭니다. 탄탄하게 만들죠. 워낙 잘 맞아요. 만들어서 그 좋은 원료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인기도 많고, 네. 전 시작은 그랬던 것 같아요. 2018년도 때 김소희 대표라는 네, 분이 네. 스타일 난다를 이제 그때 열풍적이었죠, 열풍적이었죠. 사실. 그래서 패션 기업으로 알고 있지만 2018년도에 로레알 그룹이 인수를 했을 때 네. 사실상 이 기업은 뷰티 기업이었죠. 그렇죠. 워낙 매출액을 그 당시에 보더라도 사실상 이제 상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 매출이 더 많았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옷을 팔았다 그러면 동대문에서 옷을 팔았었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제품 매출이 그 당시에 높았다는 얘기는 시리컨셉 아이즈가 잘 나간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레알 그룹이 봤을 때 야, K 뷰티의 강점이 있고 그다음에 네. 중국 시장을 진출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는 사실 제일 진출을 잘 했었으니까 이 시리컨셉 아이즈가 중국 시장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레알 그룹을 봤을 때 이런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접근했을 네. 때는 딱 좋은 케이스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는 시리컨셉 아이즈를 갖고 있는 스타일란다를 인수하는데 그 뭐 정확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근데 한 시장에서 한 6천억 원 정도에 이제는 팔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김소희 대표가 그것도 정말로 제가 그 당시에 2018년도에 네. 재무제표를 보면서 되게 놀랬던 게 네. 지분율이 100%예요 개인이. 그래요? 이게 소매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멍가게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처음엔 그랬죠. 그러니까 네. 법인에도 불구하고 스노우볼링 효과죠. 굴리고 굴려서 회사가 커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김소희 대표가 지분 100%인 거예요. 저 그때 저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한. 엄청난 거죠 사실. 거의 처음 듣는 사례인 것 같기도 하고요. 2천억 원 정도의 매출이 있는 회사가 지분율이 한 명한테 있는 거예요. 100%.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인수 협상하는 거 보면서 그리고 재무제표 보면서 와 이건
이런 표현을 했는데 모르겠는데 완전 미쳤다. 어떻게 이런 회사가 있지?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6천억 원으로 팔렸다고 본다 그러면 뭐 세금 빼고 뭐 해도 수천억 원의 그럼요. 사실 함량이 성공 사례가 나온 거죠. 아니 그걸 지킨 게 더 대단한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성공 사례가 나온 거예요. 야, 화장품 팔아서 이게 가능해? 그 그쵸. 당시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네. 화장품 통해서 이제 진출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화장품 그 당시에 K-뷰티가 사실상 그냥 사모펀드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모펀드들이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케이스가 나온 거예요. 스타일란다, 쓰리컨셉 아이즈가.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모펀드들이 우리나라의 K-뷰티 이런 중소 인디 네. 브랜드에 관심을 가기 시작합니다. 사모펀드의 목적은 딱 하나잖아요. 좋은 기업을 인수해서 그렇죠. 불려서 잘 매각한다. 잘 매각.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공 사례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막 이런 그 사모펀드들이 관심들을 가지면서 지금에 있는 이런 어떤 인수 합병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00 올해죠. 15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M&A가 15건. 과거 같은 경우가 2018년도 때가 13건. 13건. 그 정도로 사실상 이제는 M&A가 굵직한 M&A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이런 화장품 업계에서. 그래서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그럼요. 이런 네. 중소 브랜드들이 커지면서 사실상 이런 뭐 사모펀드가 인수해서 뭐 매각한다 그런 게 뭐 좋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화장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수해서 팔 만한 값어치들이 있다라는 거죠. 밸류가 있다 그럼요. 보니까.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팔리는 거고 네. 저도 이제 화장품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저는 이제 한국의 이런 작은 데에서 좀 잘 만드는 거를 좀 골라서 다 써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하나씩 다 그냥 뭐 저희 많이 한 번에 파는 매장들도 있고 네. 하니까 가서 제가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추천하는 걸 다 써봐요. 근데 엄청 좋아요. 확실히 수분도 좋고 그런 뭐라 그럴까 이게 해외 화장품하고 썼을 때 또 다른 그런 그러니까 진짜 붙는다 네. 이런 느낌이 저도 받아왔는데 네. 요즘 해외 분들이 쓰는 그런 리뷰를 보면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 수분이 얼굴에 붙어 있는 것 같다. 붙는다. 근데 그래서 이제 수출액도 올해 100억 달러? 네. 또 넘었던데 네. 이게 인기가 이런 입소문으로 그러니까 스타일라이다도 말씀을 주셨지만 입소문에서 난 것도 좀 있지 않아요?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정말 포인트를 정말 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외국계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일단 트러블이 난 거를 감추는 역할을 합니다. 화장품이. 네. 예, 북미에서 나왔던 기존에 나왔던 화장품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K-뷰티라든지 화장품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아예 안 나게 하는 거죠. 여드름이 아예 안 나게 하는. 그렇죠.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기초 화장품 중에서도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화장품 브랜드의 인기가 높은 게 굉장히 보습력도 좋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사실상 트러블이 안 나게끔 하는 아까 말씀한 피부과 전문의가 만들었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이게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피부과 의사가 만들어서 그런지 여성분들이 얼굴에 이 삼각광이 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만드니까 네. 실제로 광이 나게 또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입소문이 난 거예요. 와, 야, 한국산 브랜드는 야 여드름 발라도 여드름이 안 나. 네. 근데 기존에 썼던 거는 그냥 감추기만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입소문이 나면서 SNS상에서 이제 외국계 많은 그 MZ 세대들,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북미 시장의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는 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네. 구입하게 되고 또 유통 매장도 많아졌고 네. 뭐 월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접근성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는 수출이 네. 크게 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또한 무엇보다 또 한류의 영향이죠. 네. 한류의 영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글래스 스킨 같은 완전 맞아요. 투명 화장법 맞아요. 이런 것들 네.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많은 외국 젊은 세대들이 열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도 이제 경제부니까 이런 화장품 그다음에 트렌드 이런 거를 이제 계속해서 보도를 하는데 명동에 가면 이제 큰 뭐 올리브영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엄청 많이 타겟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한번 갔는데 거기서 모두가 얘기하는 게 얇다. 그러니까 내 얼굴에 이목구비는 살려 있는 채 네. 광채는 나고 네. 커버는 다 되고 이런 게 이제 한국 화장품이라고 하면서 브랜드를 특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브랜드에 이거를 써야 돼 이게 아니라 두루두루 다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거 인디 브랜드 같은 게 오히려 잘 먹히는 거 아니에요 해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가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모펀드들이 그렇게 인디 브랜드를 좋아해요. 근데 인디 브랜드가 많아졌던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본다 그러면 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나라의 ODM 기업이 워낙 탄탄해. 그러니까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메틱 같은 게 세계 1, 2 기업입니다. 그렇죠. 뷰티 쪽에서는. 네. 그러니까 뭐 돈만 있으면 사실상 이런 ODM 기업에다가 요청을 해서 사실상 그냥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인디 기업들이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아까 말씀드렸던 쓰리컨셉 아이스도 네. 한국콜마 코스메틱 여기서 만들잖아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어떤 아이디어와 기획력만 갖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는 인디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생태계가 우리나라에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사모펀드들이 인디 브랜드를 많이 인수하고 있는데 네. 이런 그 M&A가 됐던 브랜드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업력이 10년 이내의 업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인 거죠. 신생 업체에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 미만. 1,000억 원. 예, 미만.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런 기업들이 잘 팔리고 한마디로 M&A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점들 봤을 때는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K-뷰티, 그다음 화장품에 대한 미래 가능성, 성장 가능성은 좀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굵직한 ODM 기업이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편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야 거기서 거기 아니야. 어차피 똑같은 회사에 만들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 거기 아니냐. 다 뒤집어서 딱 까보면은 제조사 코스메스, 뭐 아니면은 한국콜마,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거기서 거기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외국에서는 워낙 좋게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런 점들은 계속적으로 뭐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열광적이고 제품이 좋을 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ODM이 제한돼 있지만 그 안에서 더 다양한 거를 연구하도록 네. 뭔가 지원이나 이런 네. 뭐 전략도 많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이번엔 수출 전략을 좀 보면은 뭐 경쟁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LG 생활건강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타겟이 다르더라고요. 수출 타겟이. 그렇죠. 그 보시면은 이제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 시장에 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미 시장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략 자체가 좀 다른 거죠. 예, 보시면은 뭐 K-뷰티 주요 수출 대상국 볼 수 있는데, 물론 전체적인 파일을 본다 네. 그러면 중국이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전체적으로 아직은 본다면. 높죠. 예, 네. 중국이 27%, 그다음에 미국이 한 19%. 근데 미국도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죠. 북미 시장에. 그래서 일본이 한 10%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전략을 바꾼 게 중국에 대한 내수도 떨어지고, 물론 지금이 좀 내년부터는 바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 비중을 좀 줄이고 사실상 이제 미국 시장에 계속적으로 진출하고 있고요. 지금 매출액을 보니까 북미 시장 매출액이 2023년도 3분기 누적 봤더니 네.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8%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매출액이 늘고 있고, 네. 1분기, 2분기 봤을 때 북미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매출액이 늘고 있는 게 이제 조사가 됐고요. 특히 이제 특징이 뭐냐 그러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는 브랜드가 다양하죠. 네, 다양하죠. 다양한 브랜드로 접근하고 있죠. 네. 뭐 라네드라든지 이니스프리라든지 설화수 이런 것들로 접근하고 있고, 무엇보다 아마존이라든지 글로벌 이런 몰들, 네. 이런 몰을 통해서 뭐 접근하고 있다는 게 아마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모레퍼시픽 얘기하면 주가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울상이죠. 사실 3년 전, 2년 전에 반토막이 났으니까 지금 현재. 그쵸. 특히 저는 이번 연도 8월 4일이었죠. 그때 24%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뭐지 했었어요, 저도. 그렇죠.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영업이익이 그 당시 제 기억으로 39%인가 예, 하락이 나오면서 맞아요. 네. 완전 뭐 주가 다 매도세 나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크게 놀라셨죠, 다들. 다 놀라시죠. 그래서 화장품주가 연초에 좋았다가 사실상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하반기부터 곤두박질 쳤거든요. 좀 미미하죠. 예, 계속.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때 한번 이게 딱 되신 분들이 그래도 화장품 이거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내년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달라져요. 예, 분명히 이제 중국에서 특히 아시잖아요. 내수를 살리겠다고 내수. 발표한 그쵸. 마당에 한참하고 있죠. 예,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LG 생건, LG 생건에 대한 이제 사실 모멘텀이 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왜? LG 생건은 LG 계속 생건. 중국 쪽으로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 예, 더후 이런 그쵸. 거. 예. 예, 계속적으로 사실 잘 팔리고 있고 인기도 많고. 예, 인기도 많고. 그래서 이제는 중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LG 생건이 지금은 이제 사실상 이게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오히려 또 이게 또 장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LG 생건도 이런 점에서 좀 특징이 있죠. 그래서 달라요, 약간 분위기가.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북미 시장에 집중하고 LG 생건은 여전히 물론 북미 시장도 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이제는 중국 집중하는 쪽에 게? 네. 중국 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라 이런 어떤 특징들을 이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내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게 해외로 가는 거 진출하고 이런 걸 떠나서 네. 국내에서도 네. 좀 약간 이게 뷰티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데 이게 사실은 올리브영, 아모레퍼시픽 딱 네. 이렇게 파는 데가 한정돼 있었는데 네. 요즘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뭐 쿠팡에서도 팔고 패션 플랫폼에서도 뭐 스타일날다도 그랬지만 네. 더 많아지고 네. 뷰티를 판매하는 게 그리고 대형마트, 뭐 편의점 심지어 다이소 네. 한동안 열풍이었잖아요. 다이소에서는 저가의 좋은 화장품이라고 해서 이것도 좀 전 특이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올리브영이 시장 점유율 헬스앤뷰티 쪽에서 70% 넘어가요. 압도적이긴 하죠. 압도적이죠. 당연히. 예. 왜냐하면 경쟁사들이 다 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GS 리테일의 랄라블라 없잖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제는 롯데쇼핑에서 진짜 저는 이롭스 진짜 많이 밀었거든요. 롯데 쪽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는 쇼핑숍 형태로 10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맞아. 한동안은 진짜 뭐 지나가다 보면 다 보이는 게 예. 그 매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철수하고 나서 지금 결국에는 올리브영이 CJ 올리브영이 시장을 석권했고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인디 브랜드들이 굉장히 좀 잘 팔리는 거죠. 그래야지만 사실 또 올리브영도 영업 마진을 많이 오다고. 올리브영이 전략을 좀 잘 쓴 것도 있어요. 네. 동네마다 전략도 잘 썼고 외국인이 오는 데에 팝업, 맞아요. 그다음에 내국인이 가는 팝업. 네. 이게 왜냐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수요는. 그게 또 빛을 발휘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네. 흐름을 잘 탔어요. 지금 뭐 JS님이 올리브영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계속 올리브영 가실 분 찾고 있어요. 근데 네. 왜 말씀드리냐면 그 이제 흐름을 잘 탔다는 게 사실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이 고금리 상태로 가면서 네. 경기가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오시는 여행객분들이 어떤 특징이 많았냐 그러면 단체 여행객이 아니라 개인으로 많이 오셨는데 그쵸. MZ 세대 개인들이 많이 오셨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옛날에는 가서 그 관광지만 갔지만 이제는 맞아요. 현지인들이 가는 데 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렇게 이제 여행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젊은 MZ 세대들 외국인들 오시면서 어딜 가겠어요? 명동이라든지 이렇게 우리나라들이 많이 가는 쪽. 그렇죠. 올리브영이 그런 데 다 있잖아요. 명동, 성수, 예. 홍대 맞아요. 이런 데 많죠. 그런데 가갖고 이제 올리브영 가서 MZ 세대들이 살 수 있는 가격대 화장품도 있고 품질도 괜찮다고 나고 SNS 통해도 뭐 봐도 인스타그램이라도 이게 네.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후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사보고 발라보니 괜찮고 이게 또 자기 SNS 올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바이럴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많은 MZ 세대들이 외국 MZ 세대들이 이렇게 올리브영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올리브영이 매출액도 크게 늘고 시장 점유율이 높아갔는데 그러면 이제는 그 상황에서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어떤 다이소라든지 그렇죠. 예. 왜냐면 잘 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쫓아가는 거죠. 다이소에서 나왔던 뭐 1,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있는 상품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화장품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죠. 또 가성비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이소라든지 컬리라든지 다양한 어떤 이런 쇼핑 플랫폼들이 네. 진출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는 인디 브랜드도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구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올리브영에서 이제 매출액을 조사해봤더니 매출 상위 10개 브랜드 중에서 중소 브랜드가요. 네. 2020년에는 4개 사였다가 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7개로 늘었어요. 어. 그러니까 중소 브랜드, 인디 브랜드들이 이런 올리브영이라는 유통망을 통해서 잘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은 확실히 우리나라의 K-뷰티 화장품 업계로 본다 그러면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단점은 이제 올리브영에 너무 쏠리다 보면은 또 이렇게 가격 측면에서 그렇죠. 소비자들 네. 봤을 때 이제는 이런 문제도 있다 보니까 정말로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던 뭐 다이소, 무신사, 컬리 이런 회사들이 아니면은 이런 쇼핑몰들이 접근하고 있는 거 네. 저는 뭐 좋은 흐름이다. 말씀대로 크게 봐서는 진짜 서로 협력을 하고 같은 물건도 다양하게 팔다 보면은 그만큼 전체 파이에서는 맞아요. 커지는 거니까 좋은 네. 건데 또 반면에 뷰티 전담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약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K-뷰티 뭐 위기설 네. 뭐 이런 것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네. LF 같은 경우도 축소하기도 하더라고요. 뷰티 네. 사업을. 이런 거는 또 그렇게 연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K-뷰티 위기설이라고 나오는 네. 이유가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고환율 문제인데 네. 고환율 이러면 오히려 수출 외국계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번 연도 지금 말부터 주식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게 네. 필수 소비재들이잖아요.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면 필수 소비재 중에서
환율이 높다 보니까 수출 필수 소비재 요거를 이제 많이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대표적인 게 화장품주예요, 사실. 화장품주. 그러니까 수출을 잘하는 우리나라의 화장품주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관심을 가져서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고환율 상태에서. 그런데 그렇죠. 원재료 아시잖아요. 환율이 네. 높아지면 이 재료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게 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수입을 있습니다.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은. 이런 부분도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는 트럼프의 이제는 보편적 관세라든지 이게 제일 무시 못하는 부분이긴 해요. 환율이 그쵸. 오른 데다가 네. 부가까지 돼버리면. 지금은 우리나라 한미 FTA 때문에 사실상 기초 화장품은 무관세거든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 당선인이 뭐 모르죠. FTA에 대해서 다시 재협상화부터 시작해서 기초 화장품에 대한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수출 경쟁력에서는 조금 우리가 또 잃어갈 수 있죠. 잃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래서 이제 위기설이 나오는 거고 뭐 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죠. 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워낙 잘 쫓아가잖아요. 중국들이. 네. 아시겠지만 레거시 반도체도 워낙 잘 쫓아갔고 창신 그쵸. 메모리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디램 가격이 반토막 나기도 하고 화장품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K뷰티가 잘 나가니까 화장품 중국 내부에 있는 회사들이 그걸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지금 영향을 이제 주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트럼프가 시작했을 때 그것도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잠깐 댓글 보면은 앵커님 파우치 대공개 지금 갖고 있진 않은데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두 가지 빼고는 다 국내 인디 브랜드 거를 쓰고 있어요. 아. 뭐 온라인에서 산다든지 네네. 그리고 요즘은 SNS에 엄청 많이 오는데 네. 저는 오히려 해외 분들이 올린 거를 보고 따라 사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근데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황진삼이라는 분이 남겨주셨는데 저는 이제 국내산이라고 해도 되나요? 쿠션부터 뭐 아이라인, 립스틱만 좀 해외 거 쓰고 있고 네. 거의 국내산을 쓰고 있는데 뭐 말씀하신 올리브영이라든지 네. 온라인에서 다 브랜드를 사고 있는데 훨씬 좋아요. 이게 아무래도 한국인에 맞춰서 피부색도 그렇고 네. 발색도 그렇고 네. 그렇겠지만 뜨지 않고 일명 그래서 좋아서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저도 이게 네. 댓글이 카메라에 가려서 잘 안 보여서 그쵸? 아까 보니까 네. 뭐 올리브영 가서 뭐 리들샷 산다 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니들샷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이 올리브영이든 아모레퍼시픽이든 어디든 아리따움도 있잖아요. 네. 이게 팔리는 게 온라인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엄청 다양해요. 그냥 맞아, 뭐 맞아. 수분만 있는 게 아니고 기능성도 엄청 많아져서 말씀하신 대로 피부과 의사들이 만드는 것도 엄청 많아가지고 네. 그럼 평론가님은 뭐 쓰세요? 아 저는 뭐 남성 화장품 네. 쓰고 뭐 쓰시는 거 있으세요? 있죠. 왜냐면 남자분들 중에 그냥 집에 있는 거 쓰시는 분들도 아니요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저도, 쓰세요? 저 브랜드 얘기해도 돼요? 아무튼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래서 한국 거요? 한국 거 당연히 한국 거 씁니다. 그리고 이제는 크림은 딴 거 써요. 외국 크림은, 거, 네. 독일 거 독일 쓰고 있는데 하고 있지만 어쨌든간에 그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제 리들샷 하면은 사실상 이제 VT라는 기업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아마 투자하신 분들 잘하시네요. 아니면 왜냐면 주식 시장에 이제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 VT라는 기업이 사실상 리들샷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기도 하고요. 그쵸. 워낙 잘 팔리기도 했었고 네. 뭐 최근에 ENC 인수하면서 물론 자회사였지만 더 지분을 확보하면서 또 주가가 떤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상 좀 화장품 업계 물론 뭐 지배구조 때문에 좀 말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뭐 주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확 떴던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물론 인디 브랜드 상장된 종목들이 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분위기가 좋지는 그쵸. 않았는데 최근 들어와서 12월 달 들어와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보셔야 되고 왜냐면 댓글에 있길래 네, 맞아요. 계속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제는 뭐 말씀하셔서 맞아요. 그냥 잠깐 말씀드렸고 네. 우르오스 쓰실 것 같은데 네. 그거 쓰세요? 안 씁니다. 그건 안 쓰고 워낙 남성 브랜드에서 유명한 브랜드예요. 올인원. 근데 실제로 그런가 봐요. 네. 이게 한 번에 바를 수 네, 있어요. 올인원이다 보니까 많이 쓰시는데 그러시구나. 저는 그렇게 쓰지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쓰고 있어서 디테일하게 쓰시는군요. 그래서 그럼 마지막으로 그 평론가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인기도 많고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 네. 실제로 쓰고 있는 국내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반면 주가는 사실 좀 미미해서 네. 근데 이게 뭐 철강이든 조선업이든 이게 좀 탄탄하다 미래 전망이 좋은 거는 장기로 가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네. 보셨을 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이랑 네. 그다음에 지금 이거 그럼 사놔야 되나? 왜냐면 내년에 또 약간 희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솔직히 긍정적으로 봐요. 긍정적으로. 물론 사실 주가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영역이었고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네. 사실상 또 매출이 크게 늘지도 않았고 그쵸. 그다음에 사실 실적 발표하면서 곤두박질 쳤던 게 화장품주였거든요. 그동안 연초에 잘 나가다가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실망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내수 시장이 다시 열린다라는 거죠. 네. 지금 중국의 워낙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어서 아마 5%에 맞추려 그러면 말씀해 드렸잖아요. 이제 내수 시장을 엽니다. 네. 내수를 이제는 계속적으로 소비 진작을 내년부터 하겠다고 이제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대대적인 부양 정책이 나올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화장품주가 다시 한번 중국 시장에서 매출액이 더 뛸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약간 장기 투자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할까요? 분할 매수죠. 분할 매수. 예, 분할 매수로 해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지금 워낙 저가다 보니까 아모레퍼식 LG 생건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거의 그쵸, 뭐 그쵸. 거의 워낙 네. 저가다 보니까 사실 조금씩 이제는 분할 매수하는 것도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물론 뭐 투자는 본인의 몫입니다. 자기 책임의 원칙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는 유념하셔야겠지만 일단은 뭐 워낙 저가 매수로 계속적으로 좀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화장품주가 네.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력은 뛰어나다는 거 다들 아시고요. 그럼요. 예. 그건 변치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에 뵐 것 같은데 새해에도 좀 더 희망적인 그럼요. 이야기로 네.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